2022년부터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1%를 찍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됐는데 그거를 복리를 하면 100이 한 135가 돼 있는 겁니다. 물가가 네.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는 상승률에 지금 착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폭풍이나 부메랑을 내년도에 조금 미국 경제가 좀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바짝 말라 있는 나무에 다시, 다시 또 네. 불을 지피는 이제 그래서 좀 경기의 뭐 전체적인 온도에 비해서는 물가가 조금 낮게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침 맞게 또 네. 이날 나와주셔서 들어볼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도 역사적으로 좀 기괴한 장이었다. 간밤장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기괴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저도 좀 생소한 그런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주도주가 빠지면 다 같이 무너지고 시장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전망 속에 빠지는데 반해서 어제는 뭐 M7 중심으로 빠졌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잔칫날이었습니다.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네. 후반 지수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좀 엇갈리는 그러한 뭐 스타일 로테이션, 정말 그레이트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는 그러한 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생각이 괜찮은 조정인데 좀 뜨거웠던 것은 조금 열을 식히고 그동안 소요됐던 것은 오르고 이러면서 시장이 건강하게 조정 좀 순환 국면을 보이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긍정적인 해석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여기서 빅테크들이 더 달리면 사실은 여름을 못 넘깁니다. 여름을 못 넘기고 어떻게 지수가 S&P 나스닥이 6일째, 7일째 연속 신고가를 갱신할 수 네. 있겠어요. 그거는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알고리즘 매매도 나올 거고요. 조금만 삐끗하면 뭐 재앙에 가까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조금 열을 식히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빅테크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좀 주변의 거시지표라든지 경제 환경 모든 것들이 아직은 뭐 조금은 랠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어제 나온 CPI 결과로 인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0% 이상까지도 지금 반영되는 높은 그 예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제 인하 시기에는 옮겨간다. 흔히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빅테크는 그 주식 내에서도 안전자산이었던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사실 빅테크가 PR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사실은 2000년 뭐 닷컴 버블 때 PER을 지금 뭐 근접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가 곧 주가 상승이냐 그것도 좀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주가 하락이냐라는 것도 틀린 거고요. 금리를 계속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호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bad is bad고 조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쁜 게 기업 실적의 악화와 전체적인 안전자산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더 이자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가면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호재로서의 역할보다는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지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이냐 뭐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9월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조금 내년 들어가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냐 제 생각에는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한창 할 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를 첫 그 스타트 할 때 주가가 올랐던 경우도 네. 있고 이게 조금 케이스마다 다른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골디락스 기간이 끝나고 경제에 금리 인하가 말씀드렸듯이 좀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이제 그렇게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 중간 국면이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혹은 시장 금리의 하락에 대한 호재는 호재로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업 실적도 골디락스고 아주 뭐 나쁘지 않잖아. 네네. 뭐 예상치를 뭐 살짝 하회나 할지라도 뭐 주식을 뭐 그냥 정말 뭐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는 아니잖아. 그런 골디락스 기간이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좀 길면 뭐 1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골디락스 기간 동안에는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이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간밤의 시장을 보신 총평은 너무 뜨거웠던 걸 중심으로 해서는 식을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식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그게 확산되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보셨네요. 일단은 네, 그렇게 일단은. 보이네요. 하루 정도 가지고 뭐 지속성이라든지 이걸 속단하기는 좀 맞습니다. 어렵겠죠. 네, 금리 인하 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료 갖고 오신 걸 좀 네.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배경이 정말 좀 약간 공포스러운 경기 침체를 예고하기 전까지가 시장이 조금 금리 인하와 좀 강세장이 공존하는 네. 그러한 시기라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보면 좀 명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L자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왔는데 지금 과거에 아주 장기간 그 구인율, 그러니까 노동 수요와 실업률, 노동 공급을 같이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아주 장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곡선이 상당히 위에 있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완전히 빠져나갔잖아요. 네. 이민자도 안 받고 또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은퇴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의 수요가 굉장히 센 상태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끈적끈적한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조금 요 점이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상태가 지금 구인율은 한 4.8%, 그다음에 실업률은 4.1% 지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우회전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제 X축이 옆으로. 이제 완전히 네. 횡보하는 그러한 실업률이 급증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호재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시점의 티핑 포인트인데 이 시기가 이제 뭐 9월이냐, 네. 12월이냐, 아니면 뭐 내년으로 좀 넘어가는 거냐 이제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려와야 이렇게 확실하게 실업률이 급등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식구는 있지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파월 의장 말대로 그냥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에쿼티 마켓,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고용시장이 완전히 경기 침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고용시장도 너무 과열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요 내려오는 기간까지가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살아있는 기간이고요. 여기 내려오면 시장 금리가
미국 국제 10년물이 이제 3.5%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더 이상 호재가 될 수 없는 게 실업률이 4.1%에서 아마 4.5%, 6%, 7%로 치솟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몰려오는, 그게 짧던 길던 몰려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거의 주식시장이 사이클로 보면 거의 목에 찼다. 그래서 마지막 랠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도 최근에 연이어 발언에서 이 노동, 고용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다 그 부분에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박사님 네. 4.0에서 4.1까지 됐잖아요. 요게 근데 완화 그러니까 균형이다라고 보는 기준에서 이제는 우려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 그 전환의 기준이 실업률 딱 몇 %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는 뭐 한 4.3% 뭐 그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경기가 좀 뭐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 경제 활동 참가율도 같이 봐야 되고 또 연속 실업도 봐야 되고 또 임금 상승률도 봐야 되고 골고루 또 봐야 연준이 되겠지만. 좀 중시하는 네. ECI 네. 노동비용 지수, 고용비용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지표가 뭐 딱 떨어져서 몇 %포인트부터 뭐 침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실업률이 조금 팍팍 튀는 시점, 좀 0.1%포인트가 아니라 0.2, 0.3%포인트씩 튀는 시점, 그런 시점이 이제 조금 시장에는 부담이 가는 시점이 되겠죠.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네. 있겠군요. 박사님 다음 가져오신 자료들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대선과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요 시기에 이제 CPI하고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자료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벌써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어제 뭐 CPI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지금 뭐 사실 주거비 같은 경우가 전월비 0.4, 0.4 계속 찍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0.2로 네. 찍혔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중고차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0.62인데요. 반올림에서 마이너스 0.1.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2월 달부터 보면은 다 0.4거든요. 전월비. 그러다가 4월에 0.3이 찍혔고 5월에 0.01이 찍혔고 그다음에 6월 달 지표가 마이너스 0.62. 그러니까 이게 1분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연준도 걱정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헤드라인은 이제 지금 잡힌 것 같고 근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좀 주거비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전년 동월비 5.1%지만 그래도 착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전월비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거지. 그다음에 전년 동월비 YY가 조금 낮아지는 거지. 물가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 200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1기 때 시작될 때가 근원 CPI가 1.8%였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ECI 노동비용 지수 0.6, 뭐 렌트 3.2, 서비스 인플레이션 2.6, 뭐 요 정도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금 별표되는 부분은 천원 부분은 내년 1월을 예상한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하고 2024년 현재 또는 2025년 1월을 예상을 비교를 해보시면 7년 사이에 거의 두 배입니다. 네네. 지금 단순 상승률이 두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약간 뭐 인플레이션 불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스파크가 일어나면 물가는 다시 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내년 1월부터 감당해야 될 거시 환경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거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부터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1%를 찍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3년 전에 100원 하던 물가가 2%, 3%, 5%, 9%또 9% 찍고 전년 동월 대비 8%, 7%, 6% 그래서 지금 3%까지 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 그거를 복리를 하면 100이 한 135가 돼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네, 뭐, 물가가 네. 그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는 상승률에 지금 착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공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세율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돈을 풀고 그런 정책을 물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폭풍이나 부메랑을 내년도에 조금 미국 경제가 좀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약간 완전히 식으면 사실 실업률이 한 4.5%, 6%, 7%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떨어지고 금리 시장 금리도 뭐 3% 밑으로 가야 되는데 10년물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뭐 당장에 뭐 경기를 보면 기준금리를 3% 아래로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낮출 수가 없다는 거죠.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예고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바짝 말라 있는 나무에 다시, 다시 네. 또 불을 지피는 이제 그래서 좀 경기의 뭐 전체적인 온도에 비해서는 물가가 조금 낮게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확실히 공약으로 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쪽이 이건 물가가 다시 뜰 수 있겠는데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까? 뭐 대표적으로 세금,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민 뭐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뭐 관세만 해도 뭐 지금 대중국 관세를 60% 올리면 뭐 한 2천억 달러의 세수 수입 효과는 있지만은 물가를 한 1%포인트, 뭐 심지어는 뭐 1.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편 관세 10% 보편 관세는 전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동맹국들에도 10% 지금 관세에 플러스 10%입니다. 이 10%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5%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니 델런도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어쨌든 공격을 지금 하는 건데요. 10년간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독립 리서치 회사죠. 유명하신 분이지만 야데니 그분은 5조 달러. 트럼프가 집권하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수지가 5조 달러가 더 부담이 될 거다. 5조 달러라는 규모는 10년을 뭐 매년 나누면 5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5천억 달러는 올 미국 재정 적자가 한 2조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작지 않은 그런 규모고, 그러니까 통화, 그다음에 재정, 관세, 그다음에 이민 금지 모든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그냥 계속해서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거죠. 압박할 수 있는. 네네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파티. 이제는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고점 부근에 지금 있다. 근데 사실 미리 빠지는 것도 좀 아쉬울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S&P 500이 사실은 뭐 5,500 간지 6거래일 만에 5,600 가고 이런 어떤 파티 국면에서 하루 이렇게 빠진다고 먼저 도망가는 게 아쉬울 수도 있고요.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지금 밸류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지금 과열돼 있죠. 뭐 네. 미국장은 과열은 맞다. 과열돼 있는데 문제는 과열이 뭐 집중적으로 M7 중심으로 과열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M7이 시총 비중이 높으니까 시장 지수가 과열됐다. 그러니까 M7에 속하지 않은 뭐 S&P 500의 한 490개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전략가들은 뭐 조금 빅테크에서 빠져나와서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또 금융주라든지 뭐 이번 주 말부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네. 시작됩니다만은 JP 모건부터
이런 금융주들은 실적이 괜찮거든요. 또 금리 인하에 좀 수혜가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부동산, 뭐 리츠 이런 약간 PR이 낮으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 쪽에 조금 포트폴리오 균형을 네. 맞춰라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비싼 거죠. 지수가 지금 지수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2000년부터 98년부터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월드뱅크가 그려놨는데요. 현재 수준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파란색 선, 굵은 네. 파란색 선에 와 있습니다. 80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퍼센타일이 98년부터 2024년까지 이 장기간 기간 동안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적은 한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언제냐?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때 이 기간밖에는 지금보다 더 비싼 적은 없었다. 높은 상황은 맞다. 네, 밸류에이션이 더 비싼 적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데요. 통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정말 거품으로 더 향해서 달리든지 아니면 뭐 조금 어제와 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조금 순환매를 돌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더 길게 가든지.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조정이 나오면 좀 미국 시장의 강세장의 수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훈풍이 좀 퍼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